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참여하셔서 오늘 동구 주민대회를 함께 보시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30년 전에 우리가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리고 생수를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손에 들고 다니는 개인정보 수단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행정과 예산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예산의 대부분은 도로를 뚫고 건물을 만들고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에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우리 동구는 산업위기 지역으로 동구가 만들어지고 가장 힘든 시기를 나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우리 동구 주민들이 직접 동구 살리기 주민투표를 시작을 했고 단 3주 만에 2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모였다 생각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는 주민대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대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군데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환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응 공연으로 우리 동구 주민분께서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주민들께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카리나 지도자시고 방어진 상거리에 가면 또 색소폰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을 직접 지도도 하시고 본인 역시 색소폰 테너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양명숙 주민님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연주해 주실 곡목은 미스트롯의 김다연 양이 또 노래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정의송 님의 님이여라는 곡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 댓글로 희망 동구님이 초대 공연도 있네요. 멋집니다. 황승현님이 오카리나 짝짝짝, 빛나는 별님이 연주가 좋네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연주해주신 오카리나 지도자 양명숙 주민님께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도 많은 주민분들이 보고 계시고 댓글도 달아주고 계신데요.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를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주민대회는 방역 기준을 준수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주민분들께서 단 3주 만에 2만 2천여 명이 참여해 주셨던 투표 결과에 대한 발표와 울산광역시청, 울산교육청, 동구청의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온 오프라인으로 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에서는 많은 댓글,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환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2021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바라는 바대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우리 주민들과 많은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대회가 잘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종훈 위원장으로부터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연휴가 돼가지고 쉬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동구 주민대회입니다.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입니다. 사실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것이 또 정치 행정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꿈꿨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적게 모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직간접적인 어떤 또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점에 우리 양명수 우리 선생님이 오카리나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차분해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힐링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카리나 자체가 사실은 흙으로 빚은 악기 중에 가장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거 맞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의 마음이 그런 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동구살기 주민대회를 하는 내내 또 투표를 하는 내내 그렇게 다니면서 듣는 소리가 다 한결같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다들 물어봅니다. 우리 아빠가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힘들어요. 우리 할머니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장에 출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 만나 뵈면은 오토바이 뒤에 배달통이 실려 있어요. 왜 배달통을 싣고 다니냐 물어보시니까 낮에 일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퇴근하고 난 뒤에 또 배달 라이드를 한답니다. 그렇게 10시, 11시, 12시까지 하고 이튿날 쪽잠을 자고 그렇게 또 출근해야 겨우 살아가야 되는 이런 현실 앞에 참 눈물이 먹먹해지기도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닙니다. 제발 우리 돌봄이라도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 돌봤으면 좋겠다. 다들 출산 정책을 잘 써야 된다는데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참으로 참 답답하기도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 위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많이 어려워져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만 2,071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 좀 동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참여를 못하셨지만 곳곳에서 또 의견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오늘 주민대회를 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고맙고 우리 동구 주민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고맙고 그 마음 잘 담아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것이 잘 실현되고 동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민대회까지 갑작스레 생긴 일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어느 때보다 힘든 동구를 한번 살려보자고 주민들 마음을 모기 위한 주민투표를 결정하고 나서 6월 달부터 주민 요구안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100개가 넘는 주민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떨 때는 4명, 조금 방역 기준이 완화됐을 때는 6명, 그리고 또 공적인 공간에서는 마스크와 체온 체크를 다 하고 나서 또 공적인 공간 좀 여유 있게 이런 회의를 100개 정도를 진행을 했고 그 요구안에 따라서 투표안이 만들어져서 주민투표 22,000여 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십시오. 2021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6월 너무도 어려운 동구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민대회 추진위를 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주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목삼거리에서 보물산시장, 대송시장에서 출근길, 공원, 등산로, 가게에서 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웠지만 작은 주민회의도 동네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2개월여간 수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함께 동구를 살려보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도 커져 우리가 직접 바꿔보자 했습니다. 동구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 노동단체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으로 8월 11일 드디어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투표원도 우리가 직접 결정해보자. 작은 주민회의의 대표자들이 모여 8월 22일 동구 주민회의를 열었습니다. 1,500여 명의 주민들이 내주신 수많은 요구들을 15개의 요구안으로 정리하고 동구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를 통해 7대 주민투표안을 결정했습니다. 주민투표 참여는 폭발적이었습니다. 12일 만에 1만 명이 넘게 참여해 주셨고 최종 22,071명이 주민투표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는 점심시간을 쪼개 현장에서 투표소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아파트에 선전물까지 배포했던 노동자분들, 가게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찾아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민투표를 안내했던 자영업자분들, 자신이 아는 모든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100명, 200명씩 봉투투표를 받아주셨던 주민분들, 이렇게 동구 곳곳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우리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중요 결정을 하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정치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희망, 주민들의 발행, 다시 우리들의 힘을 모아 실현시켜 나갑시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혹시 내 얼굴 몇 번 나왔나 세고 계신 분 안 계셨죠? 저는 셌습니다. 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주민투표를 시작하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울산 동구에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을 비롯해서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은 적은 있는데 서명보다 투표는 훨씬 더 어렵잖아요. 7개 문항을 설명도 들어야 되고 그중에 본인들이 한 가지를 골라야 되니까 받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려서 진짜 가능할까 싶었는데 우리 주민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10,000명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20,000명으로 훌쩍 넘어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순서일 건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주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주민투표 결과와 투표 후에 어떤 활동을 진행해왔는지 조직위원회 문근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문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요관을 받는 데까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그리고 결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안 나오나요? 그 22,000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동별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어동이 제일 많죠. 실제로 인구수도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구수 대비해서 그대로 이제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7개 항목에 대한 이제 결과인데요. 그 이제 이미 뭐 전단지, 문자 등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래 보시면요.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동부해강 공공용으로 정상화, 문화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목권역, 뭐 방어 이제 골고루 있긴 하겠지만 주로 남목 1, 2, 3동의 이제 주민들의 요구.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되고 있다. 동별로 이제 이 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묶었는데 그랬고요. 나머지에는 골고루 전부 다 이제 연포산 터널 무료화가 이제 제일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뭐 연포산 터널과 관련해서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 예. 제가 한 달에 그 통행료 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시내 2번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전화동에서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실제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인 부담 이걸 이제 해소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동부해관은 그죠? 현대중공업이 어렵다고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주민들은 그간에 이제 쭉 이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어려움 있고 애들은 그죠? 생존 수영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하고 있지 못한 뭐 이런 데에서 집약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표현된 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것을 바로 이제 표현돼서 나타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고등학교 다니신 분, 젊은 분들도 생각외로 이제 이 3번 항목을 세 번째 나왔던 이 항목을 많이 짚더라고요.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체육기관 유치.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우리 동구는 이렇게 하냐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한 뭔가 안 그래도 동구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제 교육에 대한 뭐 이런 낙후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죠?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는 서비스, 아이 돌보는 서비스는 이제는 그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 다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 전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이제 시기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세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래서 빠르게 이걸 이제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공원을 체험형 놀이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이렇게 놨고요. 마지막으로는 하청노자 작업복 관련해서는 정규직하고 하청 본공도는 실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그런데 그 뭡니까 물량팀의 그분들은 실제로 작업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량팀의 하청 노동자 그 이제 그 부인 분들은 실제로 애들 그 빨래하고 같이 하기에 집에서 상당히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표는 실제로 많이 나왔지 않았지만 이걸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상당히 이제 열성이 높아서 이게 답변을 상당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면담 등 진행 과정에 그러니까 7개 항목에 대해서 글이 나왔고요. 7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 구청장님 다 이제 면담을 해서 오늘 이제 그런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걸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투표 끝나고 우리 이제 여기 교육감님도 오셨는데 주민투표 끝나고 맨 첫 번째로 우리 이제 교육감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직 시작할 때도 울산 동구에서 그죠 해직 생활할 때도 울산 동구에서 현재도 동구 그러니까 동구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 이제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물심양면 그리고 뭔가 이제 좀 뭔가 이 어려운 동구를 해결해 보는데 큰 힘이 이제 될 거라 생각합니다. 9월 16일 날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순서에. 두 번째는 송철 울산시장 면담이 있었고요. 이거는 9월 28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협의를 해 나가자. 당장에 이제 뭐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답변은 이제 즉답은 안 하셨지만 함께 노력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정천석 동구청에 면담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이건 이제 사실은 즉답보다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보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 요구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그 오신 분들의 설명을 듣고 기본 방향을 잡고 차후에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22,000명의 주민들이 투표도 참 감사할 일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안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또 한꺼에 계시지만 잠시 뒤에 만나 뵙겠지만 노키 교육감님, 송철호 시장님, 정천석 또 동구청장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아마 그건 우리 22,000명 주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투표에도 참여해 주시고 거리 오토바이 출근길에도 또 멈춰서 투표에 참여해 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 뜨거운 주민투표 현장에 함께 계셨던 분들을 만나는 다음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동부 친구들 우리 이현주 대표님 계신데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 요구안이 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마음을 모으자는 내용으로 발언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동부 친구들 이현주 대표님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에 신랑하고 와서 아이 키우면서 지금 살고 있는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동구에서 그 공동육아를 하면서 어머니들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 앞서 저희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이제 발언하게 된 거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부회관에 관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자 나왔고요. 저희 동부회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그 남북권에 있는 동구나 저희 남북권에 있는 친구들의 이제 생존 수영을 담당하고 있던 이제 귀중한 장소였는데. 이게 이제 부도가 인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설이 중단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있을 때 몰랐는데 없고 나니까 더 절실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순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더불어서 이제 어른들도 이제 치료하고 이제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게 수영도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정상화를 시켜줬으면 해서 이제 절실해서 나왔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몇 년 동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 또 주민들과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셔서 말씀을 꼭 오늘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부 친구들 이현주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열리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 또 일 때문에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활동하셨던 우리 동구 주민들을 영상으로 이번에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열심히 활동한 동구 주민들 만나겠습니다. 알아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예. 하나, 둘, 셋. 저 14년 되었습니다. 51년을 살았습니다. 33년이 지났네요. 만으로 14년쯤 된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이라 하든지 딴 구에 비해서 많이 적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크게 못 느끼고 살았어요. 출퇴근 시간에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은 했죠. 네, 멀쩡했던 도로들이 저렇게 엎어져 있는지. 주민대회 참석하기 전까지는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에서만 들었고 별 관심도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주민 투표하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주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할 때 저는 상당히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진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제가 작게나마나 힘이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투표 내용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 내용대로 된다 하면 저한테도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나갈 수 있으면 제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캠페인을 주로 했고요. 마을 시장이나 마을 골목 다니면서 사람들 직접 만나면서 설명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투표함을 옷가게에다 설치해두고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투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죠.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선전물을 나눠주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즐겁게 했습니다. 하여튼 한 2주 정도 진짜 즐겁게 했습니다. 일찍 나와서 저뿐만 아니라 딴 구의 동지도 같이 일하면서 진짜 재밌게 뿌듯하게 했습니다. 2, 3일 정도는 몰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하니까 이거 우리 회사에서 세탁소를 해준다 하던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 먹고 진짜 부딪히죠. 이게 진짜 이게 실행이 되나. 마음이 진짜 뿌듯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목소리를 실현시켜주는 저희를 만나서 반가워했습니다. 투표 내용대로 실천이 되면은 참 좋겠다고 다들 그렇게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 7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 주민들한테 다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를 선택하느냐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동구의 일원으로서 기쁘죠. 작지만은 제 한 표가 실천이 되면 더 기쁘겠죠. 확산되면서 진짜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이거 진짜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진짜 많이 뿌듯했습니다. 예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다양했고요. 그리고 이 요구들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낸 예산을 정말 투명하게 사용해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낸 세관이 하나도 아깝지 않도록 그런 투명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지 마시고 비리 없고 깨끗한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 예산이나 이렇게 정치 예산이 편성이 되면 노동자들한테 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 좋은 쪽으로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고 싶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해주십시오. 주민 요구를 실현시켜주세요. 주민 요구안을 실현시켜주세요. 하루빨리 행복하는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주민들을 위한 정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그 동구 곳곳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해고 노동자 한 분도 나오셨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고 노동자는 오늘 복직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이들 키우는 우리 또 그 학부모이자 또 여성들이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정말 곳곳이 감동이었고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민들 요구가 많으셨고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예산의 대부분은 보도블록을 갈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건물을 만들고 단체들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동안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자맘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인경 대표님 주민투표 소감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 방어동에 살고 있고요. 하청 노동자의 아내이자 또 하나의 엄마로 우리 마을에서 공동육아를 함께하고 있는 박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이 주민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동구가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었고 그 국비가 정말 주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쓰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분노했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주민투표 과정에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투표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한 가지를 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한 표를 호소하는 이 후보들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가 끝나고 나면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심지어는 동네에서 얼굴도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준 권력으로 어디에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동네에서 불편사항이 생기거나 꼭 필요한 일이 생기면 시청이나 구청을 찾아가서 민원을 넣는 것 말고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동구 주민투표를 진행하면서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2만 명이 넘는 동구 주민들의 이 요구들이 모여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좀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정치인을 투표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고 내가 낸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어디에 쓸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투표한 대로 영포산 터널이 무료화가 되고 우리 동부해관이 정상화가 되고 이런 과정을 직접 경험한다면 이게 우리의 손으로 결정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세금 낼 만하다. 나 진짜 세금 내는 거 뿌듯하다. 그리고 동구에 살면서 내가 사는 이 동구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았습니다. 주민투표를 받으면서 만난 한 주민분께서 정말 이 7가지 요구안이 다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말 이게 되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투표만 하고 투표하고 나면 그만인 정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민의 목소리가 모이면 그것이 힘이 되고 또 내가 사는 곳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민 권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동구 인구의 15%가량이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적지 않은 주민들이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저는 열망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주민대회를 지켜보는 울산시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교육감님 그리고 동구청장님, 시구의원들이 이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의 주인은 당선된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구 주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살리기 주민투표에 참여해 주신 22,071명의 주민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는 존경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요구안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호소드리면서 동구의 주인은 바로 우리 동구 주민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하자만 박인경 대표께서는 사시는 아파트에 방송도 주민투표 안내 방송도 나가고 또 아파트에 직접 투표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남목을 비롯한 여러 아파트들의 또 관리소장님이랑 입대위 회장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조금 뒤에 시작되긴 했지만 그만큼 동구 주민들의 마음이 한 군데 모여졌던 주민투표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아마 몇몇 분들이 아니라 주민들의 힘으로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힘으로 진행된 주민투표에 목소리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동구에 또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첫 해 진행되는 주민투표에서 따로 노동 요구안을 저희가 만들지는 못했지만 아마 동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토론과 여러 의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 발언으로는 동구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용옥님 모셔서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 홈플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김영옥입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자른데요. 홈플러스가 폐점 매각이 진행이 되고 5월 13일 그리고 지난 6월 19일까지 해서 70명이 넘는 여성 노동자들이 삭발 투쟁을 했고 현재 130개 매장 중에서 7개 매장이 폐점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고 홈플러스를 밀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화천대유처럼 부동산 투기 MBK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갈아엎고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40, 50대 비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또 현장이나 다른 곳에 가기도 힘들고 20년 가까이 홈플러스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정치권이나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고 7월 3일 양경수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싸웠고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노동자들의 지금 불평등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10월 20일 날 총파업 투쟁을 하고요. 맡은 노동자들도 파업을 해서 이 부분에 앞장서서 투쟁하려고 합니다. 생존권 싸움에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현대중공업이 매점 매각됐을 때의 상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민된 노동자들 요구가 하청 노동자 삶의 위기가 사실은 동구의 위기의 근원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대의 주민 요구안인데도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이런 내용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상 지방정부에서 행정적인 권한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지원하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밝은 방향으로 나고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이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게 참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해주셨습니다. 맡은 노동자들 가족 중에서도 하청 노동자가 상당히 많고요. 주민대회를 계기로 해서 노동자의 삶의 짐이 좀 삶의 질이 변화되고 조금 더 동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맡은 노동자들도 계속 함께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하청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는 최소한의 노동자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동자와 그리고 하청 노동자, 일반 노동자들이 작업복 세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설문을 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물량팀이 많더라고요. 임금이 많이 꺾이고 또 세탁기를 실제로 2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혜택이 전체가 적용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회가 공공복지와 또 확대되고 이번 기회로 해서 주민들도 곧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하고 앞서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주민 투표를 준비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이 주민들 편에서 좀 과감하게 진행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에서 먼저 시작한 하청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같은 사례도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관련해서는 서울 중구청에서 빈 교실을 이제 교육청에서 내주면 중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아이들 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시작으로 이번 주민투표를 많은 의견을 냈던 사안들에서는 반드시 우리 동구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계속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울산광역시청, 교육청, 동구청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 노키 교육감님께서는 이 자리에 직접 나와 계시고 송초로 시장님께서는 또 영상으로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또 함께하신 분들 짧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순서대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자 전 동구 자원봉사센터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구 해피맘 대표 최명자 대표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택시 항토 연합회 장윤택 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동구 아동여성 지킴이 황경순 단장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모셔보겠지만 우리 노키 울산 교육청 교육감님, 김강식 울산시청 민생특보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박대용 전 동구의원님, 서영택 전 동구의원님, 이은주 전 시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퇴직하시고도 지역을 위해 늘 마음을 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백형록 현대중공업 전 지부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앞서 발언해 주셨던 홈플러스 노조 동구지부 김용옥 지부장님, 학교 비정규직 노조 동구지부 이복자 지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동진어민의 김정만 회장님, 명덕 2차 입대 라술 회장님, 남목 청소년 상담실 이우성 실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울산 여성의 동구지부 배현영 지부장님, 교육희망 우영주 대표님, 동구주민의 이영은 주남식 공동대표님, 동부친구들 이현주 대표님, 오늘 장소를 또 제공해 주신 이기현 더불어숲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노키 교육감님이랑은 페북 친구인데 임기를 시작하시고도 보니까 늘 이 주민들을 만나러 가시더라고요. 벌써 74회 만남을 하던데, 사실은 그 만남이라는 게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만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싫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늘 변함없이 주민들을 만나 오셨고, 오늘 또 우리 22,000명이 넘는 동구 주민들의 주민투표에 또 직접 말씀을 전하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 울산광역교육청 우리 노키 교육감님과 우리 김종훈 조직위원장님 모셔서 주민 요구안에 대한 이야기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교육감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저는 울산에서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요즘처럼 좀 자랑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높아지고 아이들은 대단히 또 이렇게 행복해지고 우리 시민들은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국에서 가장 잘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것만이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이 소통도 하시고 많이 하셔서 오늘 또 직접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가 사실은 이제 조선사회 위기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어려움이 우리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떠나가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이런 교육 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한데 예.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동구에서 쭉 생활하고 있고 또 동구가 제 터전인데 동구가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마을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마을에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로 이제 바깥에 많이 생기는 데가
북구와 울주에 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뭐 수학문화관도 생겼고 또 미래교육관이라고 또 강동초등학교에 그 생기게 돼서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동해분교라고 아마 가보셨을 건데 거기도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독서 체험관으로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약수초등학교도 이제 이전하게 되면 거기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처럼 그렇게 생길 거고 울주군에도 이제 다양하게 마을교육 공동체 거점센터도 생기고 곧 또 큰나무 놀이터도 거기에 개장을 하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중구에도 이제 학생교육 문화회가 문을 열었는데 정말 동구에 하나도 그런 게 생기지 않아 갖고 제가 늘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오늘 그런 얘기들 하실 텐데요. 저도 정말 마음은 많은데 동구에 이런 공간들이 참 없습니다. 폐교가 됐다든지 아니면 폐교 아니라도 지역에 이제 공간이 있어야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얘기들을 좀 할 거고 또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또 요구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또 투표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참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또 가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는 게 얘기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예. 우리 그 주민들은 교육관이 오시니까 다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투표에는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학교에서 오셔가지고 의견을 많이 주기도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우리 학부모들도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도 의견을 주신 게 동구에 체험교육 기관이 너무 없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어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동구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 보실 건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은 동구에 이제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뭘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지금 요 근처에 있는 하나어학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나유치원 잘 아시죠? 하나유치원에서 그 옆에 있는 하나어학원을 우리 교육청에 3층 건물을 기부를 해주셨어요. 한 층에 한 30평 조금 안 되는데 그 3층 건물이고 그래서 거기를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만 있어 갖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거 앞에 보면 한 90평짜리 그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유지라서 거기서 좀 우리가 빌리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거기를 매입은 못했고 서심 운중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어떻게 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임대한 사람이 그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되는데 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말고 자기들이 임대했는데 그걸 뭐 옮기고 하는데 750만 원이 더 든다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가 주고 그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동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분하고 이렇게 같이 어떤 공간을 만들면 좋을지 아마 함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남목초등학교가 이제 우리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동구는 남목초등학교하고 주전초등학교 그리고 청운중학교, 화진중학교, 방어진초등학교 이렇게 5개 학교가 이제 하게 되는데 남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청에서 함께 좀 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동구청에서 한번 공모 사업으로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지하에 지하 1, 2층에 주차장이 이제 75면씩 150면 들어가는 거 하고 그다음 거기 또 사택이 있거든요. 그 사택도 한 50평씩 정도 됩니다. 1, 2, 3층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 공간을 좀 만들겠다고 동구청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제안을 해놨는데 그 공모가 당첨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동부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회관이 아마 제일 관심도 많으시고 아까 두 번째로 요구가 많던데 동부회관은 일단 우리가 생존 수영을 이제 학생들한테 하기 때문에 생존 수영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도 검토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옥동 새마을금고가 거기 지금 주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사야 되고 사서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이제 돈이 많이 들지만 그것보다 운영하는데 이제 많은 또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뭐 금토 단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수영장이 있고 이제 또 문화센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문화센터든 학생들이 좀 주로 이용을 하고 또 학생들 이용 안 하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공간을 사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사실은 이제 부담이 많이 돼서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하고 주민하고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랑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개 구군 중에 이제 동구를 빼고는 혁신교육지구를 우리하고 다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동구도 곧 올해 중으로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동구청하고 체결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같이 하고, 또 5개 구군이 모두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울산시와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뭐 보고를 그 정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무엇보다 반가운 게 동부회관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참 좋고요. 거기에 최초로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서의 생존수요 주민들도 아이들도 함께 이용하고 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에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동구에서 이번에 쭉 이제 그 투표를 하면서 사람들 교육 때문에 떠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육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교육 여건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중에 동구에는 교육지원센터도 하나 없어요. 종합적으로 뭔가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고민도 함께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와 더불어 저희들이 한 7가지 이제 주민들 의견 주신 거 교육감에게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전체 다 일일이 말씀하시기 힘들더라도 큰 틀에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동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험 시설이나 이런 건 없지만 타 구군에 있어도 다 울산시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멀다는 이유는 있지만 다 단체로 가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꼭 북구에 있다고 북구에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이 사용 안 하는 시간대는 북구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울주군도 학생들이 사용하지만 학생들이 사용 안 하는 주말이나 이럴 때는 멀리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열악한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동구에 많이 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남구에 많이 사시고 이런 데서 오는 이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또 교사들이 동구에 오더라도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에 저희들이 균형 발전 학교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해가지고 좀 특별히 어려운 학교에 더 예산이랑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 간의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서 이제 하기 힘든 걸 또 바깥에 시설이 없더라도 우리 여기 더불어 숲이나 아까 동부 친구들 같은데 이제 바깥에서 애들을 돌볼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간은 아니지만 그런 데를 저희들이 색깔 있는 마을 학교라 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기관들이 이제 저희들 사업에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이제 애들을 방과 후나 뭐 돌봄이나 체험이나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우리 교육 시설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고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전부 우리가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좀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해서 신청하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얘기 중에 하나가 돌봄 얘기도 나왔죠. 돌봄 얘기도 나왔는데 돌봄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보고 있고 또 지자체는 지역 아동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어디 다른 도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죠? 서울 중구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울산에도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언양초등학교 교실에 지역 아동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주고 울주군에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양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도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학생들이 좀 또 소외감 느낄까 해서 이름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마치 1, 2반처럼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에도 애들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있지만 더 늦게 이제 아침 밥도 못 먹고 하는 학생도 있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학생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의 돌봄을 결합을 해가지고 아침에 학생들이 돌봄하기 전에 그때 돌봄은 지자체에서 하고 저녁에 마치고 나서도 아주 늦게까지 있는 부분을 그 지자체 하는 그런 돌봄이 중앙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이 있을 때 지자체와 협조를 하면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침 저녁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온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돌봄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힘을 합치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몰랐던 정보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오신 분들 질문을 한두 개 받아볼까요? 네, 네. 예, 혹시 오늘 그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혹시 좀 교육관님한테 이거 좀 궁금하다, 안 그러면 이거 건의를 드리고 싶다. 예. 제가 이제 이번에 거리 투표하면서 그 청소년들이 투표 과정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6번 그 작은 공원을 체험형 놀이공원으로 많이 선택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분들이.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사실 저도 이제 중3 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학교가 마치고 뭐 학원 가기 전이든 이제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쉴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체험관이나 수학관이나 이런 거는 뭐 시기별 아니면 뭐 주말에라도 가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평소에 이제 동구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좀 편하게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이런 데 대한 교육청의 계획이나 고민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딱히 교육청에서 이제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있고 이제 상담복지지원센터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공간은 없고 그런 공간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목 초등학교에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학원 같은 데도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공간이 생기면 거기 이제 넣을 수는 있는데 독자적으로 청소년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 이제 사실은 완전히 집을 하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제일 큰 문제가 땅인 것 같아요. 땅이나 어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예산도 문제가 되고 학교가 이제 계속 좀 학생 수가 줄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폐교할 만큼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가 이제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별관이 좀 여유가 생기는 데는 별관만 따로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별관이 다 안 되면 한 두 층을 이제 내 가지고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우리 주민들하고 또 그 학부모들이 일정하게 또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일정하게는 좀 동의를 해 주셔야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 수 있고 사실 학교에는 전부 도서실이 다 있고 도서관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도 저는 학교 숲을 또 잘 가꾸면 개방만 또 잘 하면 거기도 좋은 또 공간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학교가 울산 이제 전체로 보면 250개 이제 동구도 그곳이 전부 이제 소위 말하면 작은 공원이 되면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거기서 많은 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학교에 문을 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더 어려워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좀 참여도 하시고 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함께 해서 학교 공간들을 좀 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 계신 분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아, 그럴까요? 예. 공원이나 이런 데는 좀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관 협력을 앞으로 좀 이제 잘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또 교육 문제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이 또 그 깊이 있게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좀 변화되는 어떤 뭐 다 어쨌든 미끄럼틀, 정자 뭐 똑같은 공원들이 수십 개 인적에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놀 만한 것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어린이 공원으로 다 돼 있어요. 또 지정은.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 안 돼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기억하님 하시죠.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고민을 또 하게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함께 또 얘기하면서 동구가 다른 어디보다 좀 살기 좋은 또 아이 키우기 좋고 우리 아이들 행복한 그런 또 도시로 만드는데 교육청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는 속 시원하지 않다고 했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아마 나서는 문제는 또 필요하다면 주민투표에 참여했던 주민들 마음을 또 함께 모으면 가능하다 봅니다. 우리 주민들 사실은 좀 전에 한 분 말고 여러 분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설명하시는 과정에 주민들이 궁금해했던 걸 교육감님이 먼저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한 명밖에 안 했습니다. 아마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 대회에 오늘 또 이렇게 마음 내서 오셔서 주민들께 직접 답변해주신 노키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영상은 또 저희가 링크를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신 주민 2만여 명에게 또 직접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또 마음을 내서 영상으로 답변을 해주신 우리 송초로 시장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장 송철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여러분께서 투표해 주신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문제들이 많았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법을 찾은 문제도 있고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과 소통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행복한 울산, 살맛나는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또 속시한 답변이 아니겠지만 실무진들과 우리 동구 주민 요구안을 논의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랜만에 또 개인적으로 반가운 얼굴인데 우리 또 김강식 울산광역시 민생노동특보님께서 오셨습니다. 앞으로 모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마땅히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 일정 또 다양한 또 요구에 의해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잘 전달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그 영상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았겠습니까? 영상 메시지라는 것이 그냥 안부 인사의 정도고 나머지 다양한 내용들은 저는 뭐 우리 김종원 그 전 의원님 또 방석수 우리 시당위원장님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또 나눠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 여러분들 그 주민투표하면서 얘기했던 연포선 터널 무료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방향을 좀 차분차분히 시 행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그 구청 또 의회하고도 같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어서 좋은 내용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뭐 오늘 여기 와가지고 길게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길게 얘기해서 제가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도 있고, 하지만 오랜 또 동지임에서 함께했던 분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좋은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시장님 또 시의회 잘 조력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송초로 시장님과 면담을 진행할 때도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또 논의를 같이 하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김강식 민생노동특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작점을 주민투표를 통해 열어주셨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 송초로 시장님께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월 1일 날 정천석 동구청장님과 또 동구청과 조직위원회가 면담이 있어서 그 결과 보고는 우리 김종훈 위원장님, 조직위원장님께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구청에 우리 박대영 우리 전 의원님하고 성택재 의원님 3명이 같이 가서 잠깐 뵙고 의논을 들었습니다. 동구 전체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단체자치는 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만들고 결과를 내오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아직까지도 지방행정에서 빠져 있다. 그것을 제대로 어쨌든 간에 해보기 위한 요번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만큼 그 정책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이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더욱더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좀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내어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연포산 터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울산시가 이제 대체적으로 담당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동구 사안들이 많고 그렇게 해서 동구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쨌든 간에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내년 예산이 좀 책정되기 전에 가능한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나하나가 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어쨌든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렸고 그렇게 어쨌든 노력하겠다 여기까지가 결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노키 교육감님은 또 직접 참석해 주셨고 송초로 시장님은 또 영상으로 또 우리 김강식 특보님이 또 대신 참석해 주셨고 정천석 동구청장님과의 면담 내용은 조직위원장이신 김종훈 위원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 울산시청 또 동구청에서 실무 협의를 조금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또 22,000여 명 투표에 참여하셨던 우리 주민들에게 또 개인 정보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빼고 동의하신 주민들에게 또 이 내용을 계속 보고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보고대회 관련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다짐을 하는 선언문 낭독을 할 건데 그 전에 혹시 뭐 또 나는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댓글로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고 계신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링크가 살아 있을 거니까 우리 온라인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선언문 낭독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종훈 위원장님, 박대용, 서영택, 이은주 전 구의원 시의원님들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저희 조직위원회 아까 소개에서 빠진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기섭 울산 동구 마을기업 협의회 회장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동구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2021년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를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선언문.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를 승사한 자랑스러운 울산 동구 주민이다. 우리는 동구를 살리기 위해 무엇부터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당당한
정책 결정자가 되었다. 우리는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정치와 행정이 움직여야 한다는 확신으로 행동한 자주적인 동구 주민이다. 우리는 위기의 동구를 함께 사는 희망의 동구로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 협동의 공동체다. 우리는 주민들이 직접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중요 결정을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냈다. 주민에게 권력을, 일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울산 동구의 새로운 희망을, 위대한 울산 동구 주민들의 직접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2021년 10월 4일 동구 살리기 주민대회 참가자 일동.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동구의 산업위기 그리고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동구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주민투표가 2021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주민대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주민들의 요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민 여러분들과 늘 공유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도 아마 또 우리 주민들 마음을 모으는 주민투표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맨 뒷단어를 3번만 외치고 오늘 주민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민의 힘으로 동구를 살리자! 주민 요구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주민들의 명령을 실현하라!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2022년도에 만나요.